당뇨에 진짜 강한 채소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든 채소면 좋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연구를 읽고 한국인의 식탁에 맞춰 당뇨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채소를 단 하나로 집어드립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혈당은 흔들립니다. 헷갈림을 끝내고 루틴을 시작합시다. 먼저 약속부터 드리죠. 오늘 영상 끝에서는 오늘 저녁에 바로 먹을 메뉴, 내일 바꿀 장보기 리스트, 모레부터 유지할 3일 루틴까지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믿어온 상식을 하나 뒤집겠습니다. 분명히 의외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색으로만 채소를 나눌 때 놓치는 결정적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수십만 명을 추적한 코호트, 20편 넘는 메타 분석, 그리고 한국인 실제 섭취 데이터까지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단일 영양제를 들이켜는 것보다 식품은 훨씬 복합적이고 시너지는 그릇 위에서 일어납니다. 자, 문제를 정리합니다. 혈당의 급등, 식후 졸림, 야식 이후의 갈증, 그리고 다음 검진표의 공복 혈당. 이 문제를 오늘 하나의 채소로 중심을 잡겠습니다. 그 시작은 분류를 다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채소의 국적표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전이 보일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 상추, 배추, 브로콜리를 같은 칸에 넣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그렇게 묵지 않습니다. 시금치와 상추는 녹색잎 채소, 배추와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 오이와 고추는 과일 채소로 분류합니다. 이름은 채소라도 생물학적 열매 구조 때문에 과일로 들어갑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분류가 달라지면 비교표가 달라지고 비교표가 달라지면 결론이 바뀝니다. 혈당에 이득을 주는 속성은 비슷해 보여도 핵심 강점의 배치가 다릅니다. 녹색잎 채소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아르기닌이 한 접시에 모여 있고 십자화과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며 다른 축에 이득을 제공합니다. 과일 채소는 달지 않아 보여도 씨앗을 품은 과일이기에 당부하수와 식감, 조리 맥락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무시하면 다 채소니까 괜찮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에서 괜찮음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첫 번째 폭선을 심어둡니다. 최종 1등은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아닙니다. 색만 보면 떠오르지 않는, 그러나 한국 식탁에 이미 늘 앉아있던 그 채소. 곧 이름을 밝힙니다. 그 전에 데이터로 방향을 확인합시다. 메타 분석은 단일 연구의 우연을 걷어냅니다. 2010년대 초부터 이어진 여러 종설과 대규모 코호트에서 공통된 신호가 나옵니다. 녹색잎 채소 섭취가 당뇨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결과, 그리고 섭취량이 늘수록 위험이 더 내려가는 용량 마이너스 반응 관계. 중요한 점은 이 효과가 특정 지역에서 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인구에서 녹색잎 채소의 보호 효과가 더 크게 관찰된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 조리법, 곁들이 문화와도 맞물립니다. 식사에서 반찬 단위로 녹색잎 채소를 반복 노출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십자화과는 어땠을까요? 당뇨 예방 지표에서는 녹색잎 채소에 밀리지만 항산화 항암 스펙트럼에서 강한 신호를 내며 사이드 베네핏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둘째 복선을 심습니다. 단일 성분 영양제로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C나 베타카로틴을 따로 먹여 효과를 본 실험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품은 성분의 합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섬유,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이 소화관과 간, 근육, 췌장에서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제 원리로 들어가 왜 녹색잎 채소가 혈당에 특화되어 강한지를 풀겠습니다.
첫째,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 배출을 늦추고 젤을 형성해 포도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장내 미생물이 이 섬유를 발효해 단쇄지방산을 만들고 이는 간 포도당 신생합성을 억제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도와줍니다. 둘째,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면 인슐린 수용체 신호가 선명해지고 같은 인슐린으로 더 많은 포도당을 처리합니다. 셋째,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티로신 인산화와 포도당 수송체 이동을 지원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같은 식단도 더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넷째,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을 통해 말초연료를 개선하고 근육과 췌장으로의 영양호르몬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네 축이 같은 접시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복합적 이득을 한 끼에서 구현합니다. 반대로 알약으로 비타민 C만 보충한다면 이 네 축의 합주가 깨집니다. 그래서 식품 시너지 단일 성분이라는 반전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가 원리라면 다음은 우리의 식탁입니다. 연구는 외국 재료를 많이 다루지만 한국 식탁에는 이미 답이 놓여 있습니다. 도마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후보를 한국적 맥락으로 압축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배추로 대표되는 십자화과는 당뇨 지표에서 녹색잎 채소에 다소 밀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체내 효소에 의해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설포라판으로 전환될 때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망이 켜집니다. NRF2 경로가 활성화되며 해독 항염의 스위치가 올라갑니다. 당뇨는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시간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십자화과는 메인 스트라이커는 아닐지 몰라도 수비라인과 미드필더를 단단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새싹은 설포라판 밀도가 높아 짧은 양으로도 강한 신호를 냅니다. 요점은 둘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혈당 그래프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녹색잎이 앞서고 전신의 항산화 지형을 올리는 데는 십자화과가 돕습니다. 즉, 승자독식이 아니라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곧 우리는 이 사실을 랭킹에서 균형 있게 반영하되 오해 없이 메인과 서브의 임무를 정리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 식탁에 맞춘 실제 후보를 추려보죠. 손에 익은 재료로 바로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들로 한국인이 자주 먹는 재료를 기준으로 후보를 압축합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배추, 케일, 브로콜리, 버섯류, 당근, 파프리카. 이중 당뇨 관점에서 가장 강하게 점수를 받은 축은 녹색잎 채소입니다. 상추와 시금치 그리고 깻잎. 여기에 십자화과에서 케일과 브로콜리 새싹을 서브로 붙이면 라인업이 완성됩니다. 비교 기준은 4가지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항산화 축, 마그네슘 아르기닌 대사 보조 축, 그리고 오메가3 등 지방산 보너스. 한국 식탁에서의 실행 가능성, 즉 생으로 쌈, 데쳐서 무침, 국찌개 투입, 장아찌 등 조리 호환성도 점수로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장보기에 들었을 때 손이 스스로 가는 재료여야 루틴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티어 리스트 바로 공개합니다. 앞에서 깔아둔 복선을 해소하겠습니다. 1등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 식탁에는 늘 있던 그 채소입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1티어 원탑은 깻잎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을 넘어서는 수준, 마그네슘은 견과류와 경쟁할 만큼 높고 오메가3는 채소군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충분해 포만과 혈당 완충을 동시에 잡습니다. 2티어 최강자는 시금치입니다. 비타민C가 과일 대표인 레몬의 견줄 정도로 풍부하고 루테인 지아잔틴 등 미세 영양소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3티어의 선봉은 케일입니다. 비타민C와 칼슘 밀도가 높고 십자화과의 설포라판 축을 담당합니다. 다음 줄에는 브로콜리 새싹, 버섯류, 당근, 파프리카가 포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채소는 의미 없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좋음 이상입니다. 다만 혈당 관리의 효율을 위해 우리는 상위 3개를 루틴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더. 마늘은 고탄수화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눌린 올리고당 비중이 높아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제 원탑이 왜 원탑인지 세부 스펙을 더듬으며 장보기 리스트를 확정하겠습니다. 깻잎부터 보겠습니다. 접시에 올린 100g 기준으로 베타카로틴은 당근을 웃도는 수준, 마그네슘은 하루 권장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오메가3는 식물성 중 상위라서 혈관 건강에도 보탬이 됩니다. 향의 주인공인 페릴라 알데하이드 계열은 음식의 위생성과 풍미를 동시에 챙겨줍니다. 먹는 법은 단순합니다. 생으로 쌈, 장아찌, 국물 요리에 투입해도 향이 죽지 않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C와 엽산, 루테인으로 눈과 혈관을 동시에 돕습니다. 데쳐 무치거나 비빔밥, 된장국, 스무디로도 손쉽습니다. 케일은 비타민 C와 칼슘이 강하고 십자화과의 설포랍한 축을 담당합니다. 주스로 마셔도 좋지만 기름 소량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좋아집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반찬으로 한 줌만 추가해도 항산화 스위치를 켭니다. 버섯은 다당체로 장과 췌장 신호를 도우니 자주 곁들이면 좋습니다. 핵심은 조합입니다. 오늘 깻잎으로 중심을 세우고 내일 시금치로 섬유 비타민 축을 채우고 모레 케일로 항산화 칼슘 축을 보완합니다. 이 3일이 한번 돌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은 시스템이 됩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엔 깻잎을 메인으로 잡으세요. 생쌈으로 단백질과 함께 혹은 장아찌를 밥 한 숟갈과 내일은 시금치를 데쳐서 들기름 간장 참깨로 간단히 무칩니다. 모레는 케일을 살짝 구워 향을 내고 레몬 한 방울로 비린 맛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새싹을 한 줌 얹으면 항산화 라인이 켜집니다. 당뇨 관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승부를 가릅니다. 오늘 영상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채소는 다 좋지만 혈당에는 더 강한 축이 있습니다. 깻잎, 시금치, 케일.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식탁을 계획하면 같은 노력으로 더 큰 변화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문장 2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식품의 시너지는 알약보다 크다. 둘째, 한국 식탁의 답은 이미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의 장보기 바구니가 오늘부터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실전 루틴을 계속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음 식단 제가 계속 동행하겠습니다.